여러분, 금융시장의 흐름 대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매번 오르락내리락하는 시장을 보면서 아, 이때 살 걸 그랬나? 이때 팔았어야 하는데 같은 생각 다들 해보셨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금융시장 흐름을 읽는 3단계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3단계만 잘 기억하면 여러분도 시장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갑작스러운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멘탈, 즉 갑바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죠? 멘탈이 약하면 아무리 좋은 정보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우니까요. 자, 그럼 함께 금융시장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법 차근차근 배워볼까요? 첫 번째 단계, 거시경제 지표의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거시경제 지표는 마치 날씨 예보와 같아요. 비가 올지 해가 쨍쨍할지 미리 알려주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지표들을 꾸준히 확인하면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최근 2025년 11월 30일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있었죠. 지난주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순매도로 환율이 상승했지만 주 후반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환율이 하락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왜 올랐고 왜 내렸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는 거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이나 매파적 전망, 외환당국의 시장 안정화 방안 논의 같은 소식들이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 것처럼요.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큰 그림을 그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지표로는 채권 시장이 있어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소폭 하락해서 연 2.991%의 거래를 마쳤다는 소식도 있었죠.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 직후 금리가 급등했지만 이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금리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국고채 금리 상단을 더 열어둬야 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이처럼 채권 금리도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은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기업들은 투자를 늘릴 요인이 생기고요. 이처럼 환율과 채권 금리 같은 것이 경제 지표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이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경제의 큰 흐름을 읽는 눈을 키워야 해요. 두 번째 단계는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주시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일기예보에서 태풍이 언제 오는지, 장마가 언제 시작하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아요. 미리 알아야 대비할 수 있겠죠. 금융시장에서도 특정 기간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2025년 11월에는 11월 수출입 동향, 11월 소비자 물가 동향, 10월 국제수지, 그리고 11월 외환보유액 3분기 국민소득 같은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었어요.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입 동향은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고요. 소비자 물가 동향은 물가 상승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죠.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될지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이고요. 이러한 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크다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반대로 수출이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오면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이처럼 주요 경제 지표 발표는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지표 발표 소식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지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그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겁니다. 경제 지표가 날씨라면 이슈는 갑자기 들이닥치는 예상치 못한 변수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기후 변화를 이끄는 요인과 같아요. 갑자기 태풍이 오거나 가뭄이 길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2025년 11월에는 고환율의 영향이 큰 이슈로 부각되었어요.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로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고환율 시대에 대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죠.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올리고 이는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환율 위험 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어떤 산업에 투자해야 할지,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겠죠. 또 다른 이슈로는 은행 과징금 및 자본 규제 완화 방안 논의가 있었어요. 홍콩 H지수 ELS 사태 관련해서 은행권에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되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자본 비율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었죠. 과징금 확정 전까지 위험가중자산 반영을 유예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고 합니다. 이런 정책적인 변화는 금융섹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은행의 재무 건전성이나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역시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동향도 빼놓을 수 없죠. 최근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23주 후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강화되고 있다고 해요. 부동산 시장과 채권 시장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주요 이슈들은 금융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은 물론 장기적인 추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뉴스나 전문가들의 분석을 꾸준히 살펴보면서 어떤 이슈가 현재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이슈들이 떠오를지 예측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금융시장의 흐름을 읽는 3단계는 첫째, 거시 경제 지표의 흐름 파악하기. 둘째,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주시하기. 셋째, 주요 이슈 파악하고 영향 분석하기입니다. 이 3단계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요. 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나가면 시장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정보들을 완벽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아요. 시장은 늘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공부하고 정보를 습득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갓발을 키우는 겁니다. 마치 성실한 농부가 좋은 씨앗을 가려 뿌리듯 우리도 좋은 투자 정보를 선별하고 꾸준히 실행에 옮겨야 해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시장을 관찰하고 대응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3단계 비법을 잘 활용해서 금융시장에서 멋진 투자자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항상 배우고 항상 성장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할게요. 리스펙합니다.